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죠. 최근엔 노선이 많아져서 헷갈릴 정도인데요. 거기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여기도 새로 놓겠다, 저기도 잇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핵인 GTX가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GTX를 둘러싼 모든 것, 특히 대선 후보 공약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선으로의 GTX 공약 따져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두성규 박사,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들 지금 다양한 GTX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비교하기에 앞서서 두성규 박사님, 네. 두 후보의 GTX 공약 총괄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GTX 신설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 후보들도 국민의 민심이 이런 GTX 신설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반영한 그러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GTX 역이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GTX A, B, C 그리고 D역까지 보통 4개의 노선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들은 주로 기존에 있는 어떤 노선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역을 갖다가 신설하는, 추가 연장하는 네. 그 노선을 갖다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예. GTX A, B, C선은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D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에서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과 강남 지역에 주로 거쳐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런 D 노선 부분에 있어서도 좀 Y자 형태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하남 쪽과 또 뒤에 광주 쪽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쪽들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E나 F 노선의 경우에서 하나 큰 차이점은 이제 F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가능한 한 없던 외지의 어떤 상당히 그 노선을 갖다 신설하는 점에 이제 특징을 두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순환을 통해서 서울 외곽들을 한 곳으로 잇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천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많은 어떤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속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인만 소장님은 대체로 총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보기에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D자, Y자도 나오고요, 순환도 나오고, X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중복되는 구역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쪽은 D라면 한쪽에는 F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고. 너무 많아요. 지금 A, B, C도 이제 A가 착공 들어갔고요. 이제 B, C가 이제 곧 올해 아니면 내년에 착공 예정인데, 그것도 예정이고 이제 해야 하는 건데 한 개도 아니고 지금 3개 노선을 추가로 발표해가지고 물론 교통망 개선, 수도권 외곽의 교통망 개선에서 서울 집중화를 이제 좀 분산하자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집값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겨우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GTX 예정 노선 의왕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또 조정이 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예정지 주변으로 해서 또다시 또 투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도 됩니다. 네. 따져보면 우리 김인만 소장은 조금 비슷하다. 그리고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GTX 포문을 연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 안부터 한번 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의
GTX 기존 노선 A, B, C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그 DEF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것인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A 노선 우리가 가장 먼저 작공에 들어간 그런 노선이 유일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재명 후보하고 동일합니다.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 남쪽으로. 네.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동탄인데 A에 남쪽이 근데 평택까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그 구간에 있어서의 건설 공사는 기존에 지금 삼성역에서 동탄하는 것처럼 대심도로 해서 지하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아마 기존 노선 KTX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노선을 활용하는 그런 쪽의 방식으로 지금 사업성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40m로 파내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KTX 노선을 갖다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쪽들에서 우리가 이 연결을 통해서 서울의 어떤 접근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동두천까지 확장을 시키는. 현재 C노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위쪽에 저도 지금 지도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덕정까지 덕정. 지금 C 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까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동두천까지 더 양주 북쪽으로 덕정에서 동두천으로 그렇게 돼 있는 확장하고. 데서는 돼 있고요. 지금 D 노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Y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포에서 시작해서 강남 쪽을 경과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유사한데 한 선은 하남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한 선은 삼성역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여주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Y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북쪽으로는 하남, 남쪽으로는 여주, D가 Y자가 윤석열 후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점에서는 유사한데 마지막에 그 구리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종착지를 남양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시 이재명 후보하고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약간 끝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윤석열 후보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F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 외곽의 하나의 순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면서 서울에 그 인접하고 있는 신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의정부, 고양 이런 구간들을 새롭게 신설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어떤 생활권 자체를 주변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광범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선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 지금 서울 지하철로 치면 2호선과 유사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모습. 그렇죠.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위성도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신도시라든지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그 소외 지역들, 서울과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교통 여건들이 좋지 않은 지역들을 연결하면서 모두 다 포용해서 서울 도심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모습이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고요. 네, 김한 소장, 윤석열 후보가 이런 안을 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어요. 이재명 후보 노선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A, B, C 기존 노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A, B, C, A 중에 이제 A하고 C가 이제 연장이 되는데 비슷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에서 기존 동탄 노선에서 이제 평택 지제까지 연결이 되는 점은 그거는 윤석열 후보 똑같네요.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C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결이 되고요. 남쪽은 병점, 오산, 평택 지제까지 연결하는 거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C 노선이 Y자로 또 분기가 돼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Y자로 분기가 돼서 금정역이 있거든요. 금정역에서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정에서 수원, 병점, 오산, 평택 지제로 간다면 병점에서 분기해서 우리 지하철 4호선 라인 있죠. 안산, 오이도 방향으로 하나 더 틉니다. 그래서 금정에서 Y자로 갈라진다는 측면이 좀 굉장히 차별화로 보여지고요. D, E, F 같은 경우도 좀 다르긴 다른데 비슷하면서 달라요. 어떻게? 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김포에서 이제 종합운동장까지는 공통이었고요.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느냐, 강남 연결해달라. 김하산이 그렇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강남 연결시켜주겠다. 강남을 통해서 하남까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게 D 노선.
연결이 됐고요. E하고 F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순환도 되고 뭐 네. 분기도 되고 이러는데 E, F 같은 경우는 X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X로 해서 X. 그렇죠. 왜 X냐면 예. E 노선 같은 경우는 서남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 하늘도시에서 별내, 구리 별내 포천으로 이렇게 포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남에서 동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F 서울 노선 같은 구리 경우는 포천으로. 네. 아까 남양주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은 윤 후보는 남양주가 마지막 종착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네. 예. 이 노선의 경우 예예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구리 별내 포천까지 그렇습니다. 연결이 구리 됩니다. 포천까지. 네. F 노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순환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북 그러니까 파주, 삼송, 광화문을 지나서 여주, 부발 그러니까 이천, 부발, 여주로 그러니까 이 노선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D 노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재명 후보 같은 것도 F 노선에 집어넣어서 노선 자체는 조금씩 다른데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골고루 안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기존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ABC 연장하고 DF 새로 깔고 뭔가 수보 상이한 것처럼 비슷한데 왜 이렇게 두 후보들 GTX 공약에 이렇게 연장시켜서 열을 올리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엔 이제 서울에서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불가피하게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교통 여건들을 개선해 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서울 외곽에 살고 있으면서도 즉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울에 어떤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도 원활하게 네.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역들을 갖다 만들고 새로운 어떤 철도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어서 상당히 일자리라든지 사람들이 군집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업 시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지하철도 좀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겹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X가 적게 들어요? 네, 지하철보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지하철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위 부분에 있어서의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GTX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거나 거의 들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일단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 GTX의 속도 면에서 지하철보다 합도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나요, 이건? 속도적으로도 유리하죠. 개발 기간도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단축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40m 대심도로 뚫는데 예. 이게 왜 유리하냐면 토지 우리 소유권 같은 경우에 지하로 이제 미치게 되는데 40m까지는 미치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소유권이. 토지 보상비가 굉장히 자유롭다. 물론 모든 구간이 예. 다 40m를 뚫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뚫는 구간은 굉장히 토지 보상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 기존 노선에 중복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노선에 그래서 예. 신설 구간도 있지만 기존 노선들 아까 순환 뭐 윤석열 후보 같은 순환으로 하기로 F선이 했는데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네. 순환인데 잘 찾아보면 수인선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으로 겹쳐지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돈도 절약되고요. 기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 점에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또 이게 GTX가 대심도로 뚫어서 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외곽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GTX만 되면 30분 정도로 단축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GTX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표심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GTX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명분이 없으면 또 GTX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공급 계획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첫째 요건이 교통망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교통망을 뭐로 갖추느냐? 결국 GTX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3기 신도시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수도권, 서울 인구 분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 명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찬성을 한다. 이번 교통 대책을 보면 주로 다 GTX예요. 예. 다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신분당선 좀 연장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예. 핵심은 두 후보 모두 GTX.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죠. 지금 뭐 시청자들의 좀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기 신도시와 네. 지역과 네. 이 GTX 라인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제가 네. 좀 아까 요 네. 속도 부분도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이름에 GTX라는 게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급행철도입니다. 네. 급행철도니까 지금 일반 현재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 속도는 한 20km에서 한 50km 사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간 거리가 대부분 3km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들을 갖다 구간들을 속도를 갖다가 좀 저속으로 다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100km 이상. 100km? 시속 100km 이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속으로 다니고 직선으로 구성된 어떤 철로 노선을 다니는 것으로 예정하다 보니까 예. 역간의 어떤 간격 자체가 기존의 지하철은 아까 말씀드린 2km에서 한 3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이 경우에서 GTX는 약 8, 9km 정도의 그 차이가 확보를 있습니다. 해줘야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심으로 빨리 이제 옳도록 하기 위해서 역간 간격도 좀 넓게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일산에서 우선 이제 지금 측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산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구간에 현재의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약 52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GTX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100km 이상으로 가동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A 노선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A 노선 기준으로 그렇게 될 때 약 1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서울까지. 예, 그래서 52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되는 거니까 이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내로 단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일산에서 강남 지역인 삼성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 현재로서는 약 8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GTX가 깔려서 본격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 약 20분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서울로 즉 들어올 수 있다.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은 내가 멀리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일산 이후에 운정, 아까 A 노선에 이제 가장 북단으로 생각되고 있는 파주 운정. 네. 운정에 있을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 도심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출퇴근이 너무나 힘든 그렇죠. 약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GTX가 완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은 거의 20분 정도로서 충분히 서울 시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만 소장님, 이 3기 신도시로 지금 얘기되는 지역과 이 새로운 GTX 노선과의 연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3기 신도시를 한번 보자면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고요. 예. 하남 교산지구가 있고 예. 고양 창릉지구가 있고 부천 대장, 아. 인천 계양이 있는데 예. 주요 노선의 끝자락 마지막 단계를 보면 대부분 다 연결이 돼요. 남양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B 노선이 당연히 남양주로 가고요. D 노선 같은 경우는 하남 교산, 하남시청 쪽으로 가죠. 하남 교산으로 가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또 별내 포천 쪽으로도 가고요. 저 왼쪽으로 본다면 인천공항, 김포, 부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기 신도시 어차피 연결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A, B, C만 가지고는 촘촘하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추가 노선이 필요한데 뭐 겸사겸사 어차피 해야 될 거 대선 기간 또 공약도 되고 주민들도 좋아해서 해야 될 기간에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써 3기 신도시 교통망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 1+1은 3이 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궁금증인데요. 네. 이 3기 신도시 건설 목표와 네. 지금 얘기되는 GTX 신설 노선의 완공 가능 시기 과연 일치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굉장히 GTX 노선이 공약은 하지만 턱도 없이 뒤에 건설될까요?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착공이 이루어진 건 지금 A 노선밖에 지금 안 A 되는 노선. 상황이고요. 그 A 노선마저도 사실은 2019년도 3월달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착공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6, 7년이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완공되는 점까지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상. 그래서 한 노선마다 지금 완전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 구간들을 다 완성시킬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15년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번에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노선을 연장시키고 네. 추가 신설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노선의 기본 설계 2년, 실시 설계 2년, 토지 보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20개월 걸리기 때문에 착공까지 하는데 벌써 계획에서 착공까지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8년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확정하고 네. 착공까지 하는데 8년. 지금 네. 계획이 확정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8년도 훨씬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공사하는 기간들도 하나의 노선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6, 7년 정도는 충분히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 여기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는 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하면은 그냥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네. 됩니까? 비용은. 지금 이제 비용이 이제 후보들마다 좀 네, 차이는 어떻게, 있겠지만 ABC 연장 노선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1,9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연장은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하면 17조 정도, 17조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 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 투입을 해서 바로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저는 이거보다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대로도 지금 계획이 정부가 공공이 한 3, 4조 정도 네.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나머지는 계획이거든요. 민자로.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돼야 빨리 돼야 8년인데 저는 8년도 10년 걸려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GTX 같은 경우도 A 노선이 처음 얘기 나온 게 그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에 첫 얘기가 나오고 착공이 이제 들어갔는데 A 노선이 먼저 들어갔는데 A 노선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SRT 라인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나마 좀 빨리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노선들은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EF, DEF가 지금 언제 될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2025년부터 2030년이면 그 사이,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네. 4, 5년 4-5년 빨라야 4, 5년 그러면- 빨라는 4, 5년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네. GTX는 저는 입주 끝나고도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A 노선이 네. 좀 당초 이야기가 2023년에 어떤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2028년으로 예정 시기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예. 미뤄진 상태고 단지 A 노선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공정률이 한 50%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A 노선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 노선은 지금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 노선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진척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노선은 현재 민자 사업자들에게 어떤 참여를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쪽의 BTO 방식이라고 해서 빌드 트랜스퍼 이제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걸 다 짓게 되면 또 민자 사업자가 자신들이 들였던 자금들을 충분히 회수하기 위해서 20년에서 50년까지 운용하는 부분의 과정들이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요금 자체가 커질 수도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요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과제로서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자로 돈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사업성이라는 것이 인구라든지 가구 수가 계속 수도권 서울에 많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없어야만 민자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더 들고 비용만 늘어나잖아요. 이게 민자 사업의 문제가 이제 공공이 빨리 개입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민자 사업에 늦어지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신분당선. 신분당선 라인이 지금 강남에서 광교 신도시까지 수원 광교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데 2013년 정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1차 라인이. 그럼 2차 계획이 언제였느냐? 광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또 북부 쪽으로는 용산을 지나서 그 북쪽으로 고양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계획이 2009년에서 2010년에 발표가 됐어요. 아직까지 착공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죠? 12년이 지났는데 넘었는데. 신분당선이 아직 연장 노선이 첫 삽도 못 뜨고 있고요.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추진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GTX 나머지 신설 라인들 DEF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공약에 들어간 거예요. 국가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분당선 예를 들면 계획 세우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근에 이게 이렇게 노선이 됐다, 예정역이 됐다라고 해서 뭐 들썩일 수도 있는데
너무 큰 기대감은 좀 가지지 말고 계획 세우는데도 10년 걸릴 수도 있다. 왜? 민자 사업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GTX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연장해야 되고요. 3호선도 연장해야 되고요. 지금 계획들은 굉장히 먼저 나온 계획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라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이제 A, B, C, D까지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초에 그 사업성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B 노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추가 연장하면서 기존 노선의 활용 가능성들이 포함되면서 사업성에서 조금 이제 더 추가되면서 지금 또 통과를 했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E 노선이나 F 노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이번에 신설 방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지금 A, B, C 노선이나 D 노선을 감안한다면은 이 E 노선이나 F 노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부족하면은 추가 연장을 한다든지 네. 또는 다른 쪽의 어떤 그걸 통해서 사업성은 보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지금 이제 GTX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GTX만 되면은 모든 교통망들이 체계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들은 GTX 노선의 각각의 역에 있어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계 교통망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GTX 역들이가 만약 서게 된다면 그 역마다 관련되는 지선 철도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또 인근에 있어서 택시라든지 이런 교통망과의 추가적인 연계 부분들을 원활하게 구축을 할 때 GTX가 본래의 의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에 그런 건 있네요. 10년 후에도 서울로, 강남으로만 모일까요? 우리 사회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GTX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인구로 볼 때도. 저는 이게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봐요. 서울 인구 분산 차원에서 왜 외곽 지역이 불편한가? 출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광역버스를 타도 그렇고요. 단적인 예로 분당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우리 일산에 가보면 일산에서 강남 한번 나오려면 제가 다 해봤는데 지하철을 타도 1시간이 넘고요. 광역버스를 타도 1시간이 넘고요. 지하철을 타도 1시간이 넘습니다. 새벽에 차 타고 달려야만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단축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 GTX거든요.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외곽 지역도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요.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선이 A, B, C도 지금 빨리 안 되고 있는데 더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D, E, F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인가. 결국 정부의 의지거든요. 이게 다른 공약 내용을 보면 서울 안에 있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또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GTX도 신설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도 지하로 집어넣어야 되고 과연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 저는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 서울 분산 차원에서 GTX 신설 라인은 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추진될 경우 집값, 해당 지역, 외곽에 여기 있는 해당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수도권 전체나 집중 현상이 가속되기 때문에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집값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집값은 충분히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기존의 어떤 우리가 철도라든지 교통망들이 확충되었을 때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주 용이한 교통을 통해서 서울에 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지역들은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서 충분히 가격 부분은 지금의 어떤 침체기나 또 위축되는 안정세를 넘어서 충분히 다시 재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시사하는 그러한 어떤 교통망 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집값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게 착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들썩일 수는 있습니다. 들썩일 수는 있는데 이게 공급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공급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호재는 있지만 공급 물량이 뒷받침해 준다면 또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 투기 수요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들도 나온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값 들썩이는 걸 두려워해서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대선 후배 GTX 공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